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공부 방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저는 강의를 에듀윌로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실강을 끊어서 들었었거든요. 실강을 결제하면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실강으로 결제했고요. 처음에 이제 실강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확실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이해가 된다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실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학개론을 들었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학개론의 강의를 또 듣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에 들었던 강의를 계속 까먹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공부가 대부분이 좀 암기다 보니까 휘발성이 강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좀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인강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완강된 심화 강의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심화 강의가 개강하기 전일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기초나 기본 강의로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하루에 한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의 그 심화 강의를 8강에서 10강 정도씩 들었습니다. 1.6배속에서 2배속 정도로 들어서 이제 하루에 10강 정도씩 3일, 4일 안에 한 과목을 다 끝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통 강의가 한 30강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면 한 과목이 다 끝나더라고요. 하루하루마다 강의를 듣고 나면 깜지 쓰듯이 A4 용지나 노트에 적으면서 암기할 부분들은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6과목이다 보니까 한 18일에서 20일 정도 사이면 한 바퀴를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전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돌리고 나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만 이제 과목별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한 파트여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강의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부족한 부분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알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되니까 흥미도 생기고 그 과목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강의를 들은 것이 공부를 한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암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 강의를 저는 아예 듣지 않았고요. 한 과목당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걸쳐서 제가 정리한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강의를 전혀 듣지 않고 공부를 했고요. 진짜 오로지 저만의 공부를 했던 거죠, 이때가.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과목당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4시간에 한 과목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라벨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벨링을 하고, 암기가 아직 덜 된 부분은 뭐 파란색으로 라벨링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 과목을 정리하거나 다시 볼 때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 암기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기출문제를 풀면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시험처럼 준비를 해서 그 실제 시험 시간까지 이제
학원 교실에 입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치는 건데요. 실제 시험 시간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혼자 기출문제를 풀 때보다 좀 더 긴장도 되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히면 이제 뒷부분에서부터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기만의 시험 루틴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번 달은 모의고사를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듀윌에서 가장 좋았던 커리큘럼은 제일 마지막 과정이었던 동영 모의고사랑 동영 백선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개가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문제들은 제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문제들일 텐데 계속 좀 기출문제로만 풀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만 좀 연습을 하게 되면 이미 제가 본 적이 있고 몇 번 풀어본 적이 있는 그 눈에 익은 문제들이라서 실제 내 점수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익은 문제들에서 당연히 제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점수가 내 시험 점수일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 동영 모의고사랑 동영 백선 과정이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 정도로 맞춰서 시험 문제를 새롭게 출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내시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실제 시험을 연습하는 과정인데 실제 이제 처음 보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당황하면서도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저는 이때의 점수가 아마도 실제 시험에서의 본인의 점수거나 아니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 동영 모의고사나 동영 백선보다 조금 더 잘 나오거나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출 과정도 좋은데 동영 백선이나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근데 이런 문제들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론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학계론의 계산 문제를 그냥 전체를 통으로 다 버릴까? 그냥 계산 문제는 풀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학계론에도 쉬운 계산 문제가 있어요. 쉬운 계산 문제는 그 풀이 과정을 한 2번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금방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학계론에서 쉬운 계산 문제는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시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학계론의 다른 이론 문제들은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 맞춘다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 계산 문제는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획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세법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세법이 다른 과목보다 문제의 문항수가 작잖아요. 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릴 부분 좀 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했고요. 종합소득세라든지 비중이 좀 작은 파트들은 그냥 과감하게 아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릴 때만 이렇게 전체 강의를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때 돌릴 때는 종합소득세나 좀 비중이 작은 부분의 파트의 강의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은요. 개인적으로 좀 목표를 정하셔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되게 나태해지거나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이제 부동산이 있었어요. 중개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의 유튜브를 보면서 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저기 들어가서 나도 일을 해보고 싶다. 빨리 자격증을 따야지
빨리 시험을 치고 저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상상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공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9시에서 10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10시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혼자 머리 식히러 산책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면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사람마다 어디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집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분이 있고, 뭐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도 있을 거고, 한번 또 여러 군데를 경험해 보면서 어디서 공부하니까 내가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공부하는 것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저처럼 3일 동안 한 과목을 끝내고 3일 동안 한 과목을 끝내고 해서 18일, 20일 안에 전체 과목을 끝낸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하루에 2과목씩 정하셔서 5강, 5강씩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자기만의 이제 공부가 잘 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좀 잘 찾으셔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의 큰 틀을 가져와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목별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